캠벨 생명과학 제4장 세 번째 시간 63에서 64페이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탄소 골격이 분자의 기본 틀이라면 그 위에 붙는 작은 화학 그룹은 분자의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같은 탄소 골격을 가진 분자라도 어떤 작용기가 붙느냐에 따라 물과 잘 섞이는지,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지, 다른 분자와 어떤 결합을 만드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이런 특정 성질을 가진 원자단을 작용기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7가지 작용기를 외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각각 왜 그런 성질을 만드는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1. 교재에서는 유기분자의 차별적인 특성이 탄소 골격의 배열 뿐 아니라 골격에 결합한 화학 그룹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작용기는 특정한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거나 전하와 극성 같은 성질을 바꾸면서 분자의 기능에 기여합니다. 이제 표를 통째로 외우기보다 비슷한 역할끼리 함께 묶어보겠습니다. 산소를 포함해 극성과 산염기 성질에 영향을 주는 그룹, 질소와 황을 포함해 결합과 반응성을 바꾸는 그룹, 그리고 에너지 전달이나 유전자 발현과 연결되는 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2. 첫 번째는 하이드록실기입니다. 하이드록실기에서 산소는 수소보다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극성을 띱니다. 그래서 물과 수소 결합을 만들기 쉬워지고 에탄올처럼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화합물은 탄소 골격만 있는 분자보다 물과 상호작용하기 쉬워집니다. 에탄올은 하이드록실기가 포화탄소에 결합한 대표적인 알코올입니다. 두 번째는 카본일기입니다.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한 구조입니다. 카본일탄소에 적어도 하나의 수소가 결합해 있으면 알데하이드이고 카본일탄소가 두 탄소 원자단과 결합해 있으면 케톤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카본일기의 위치와 주변 결합이 달라지면 같은 분자식을 가진 당에서도 구조와 성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복실기입니다. C 이중결합 O와 OH가 한 탄소에 함께 있는 COOH 구조입니다. 이 그룹은 수소이온 H+를 내놓을 수 있어 찬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카복실기를 가진 화합물을 카복실산 또는 유기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아미노기입니다. NH2는 수소이온 H+를 받아들일 수 있어 염기로 작용합니다. 생체 조건에서는 양성자를 받아 NH3+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 아미노산에서 카복실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작용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프하이드릴기입니다. SH 구조를 가지며 두 설프하이드릴기가 산화되어 서로 연결되면 이황화 결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서는 이런 공유 결합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시스테인 예를 보면 작용기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만드는 요소라는 점이 보입니다. 본문 4. 여섯 번째는 인산기입니다. 교재에서는 인산기가 음전환을 띠며 유기분자에 붙었을 때 그 분자의 반응성에 영향을 주고 세포 안에서 에너지 전달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글리세롤 인산처럼 세포막을 이루는 인지질의 구성에도 등장합니다. 일곱 번째는 메틸기입니다. CH3는 앞의 작용기들처럼 강한 극성이나 산염기 반응을 만드는 그룹은 아니지만 분자의 모양과 생물학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재는 DNA에 결합한 메틸기가 유전자 발현 조절과 연결될 수 있고 성호르몬처럼 비슷한 탄소 골격을 가진 분자의 구조적 차이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작용기의 영향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그룹은 전하와 극성을 바꾸고 어떤 그룹은 공유 결합을 만들며 어떤 그룹은 세포의 에너지 전달이나 정보 조절에 참여합니다. 본문 5, 교재 64페이지에서는 인산기의 생물학적 의미를 ATP와 연결합니다. ATP는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연속해서 붙어있는 유기분자입니다. 세포가 ATP를 물과 반응시키면 말단 인산기 하나가 분리되면서 ADP와 무기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수분해 반응은 전체적으로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발에르곤성 반응이고 세포는 이 자유에너지 변화를 자유에너지가 필요한 흡 에르곤성 과정과 결합시켜 여러 세포 활동을 수행합니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으로 비유해서 기억하면 좀 더 편합니다. 여기서 인산결합 하나 안에 에너지가 들어있다가 결합을 끊는 순간 튀어나온다 라고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합을 끊는 과정 자체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ATP 가수분해 전체를 보면 인산기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이 완화되고 생성된 ADP와 무기인산이 공명과 수화 등에 의해 더 안정화되면서 생성물의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에서 자유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ATP가 세포의 에너지 전달에 사용된다는 흐름까지만 잡고 자세한 원리는 뒷부분 세포 에너지 대사에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 6. 여기까지 7가지 작용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이드록실기는 극성과 수소결합, 카보닐기는 알데하이드와 케톤의 구조적 차이, 카복실기는 산성, 아미노기는 염기성, 설프 하이드릴기는 이황화 결합, 인산기는 음전화와 에너지 전달 반응, 메틸기는 분자의 형태와 유전자 발현 조절과 연결됩니다. 이름만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기 쉽지만 이 그룹이 분자에 무엇을 바꾸는가를 생각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를 바꾸는지, 물과의 상호작용을 바꾸는지,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지, 생명현상의 조절에 참여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7,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은 탄소 골격인데도 왜 분자의 성질과 기능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탄소 골격에 어떤 작용기가 붙느냐에 따라 전하, 극성, 산, 염기, 결합 가능성, 반응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학적 차이는 단백질의 구조, 세포막, 유전자 조절, 에너지 전달 같은 생명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4장에서 탄소가 만들 수 있는 분자의 다양성을 보았다면 다음 장에서는 이 다양한 분자들이 실제로 어떤 큰 생체 분자를 이루는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캠벨 생명과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